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 장관님과 장관님 가족을 둘러싼 이런 논란, 지금 자녀분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예, 오늘 세상 먼저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추미애 질문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올인했던 국민의힘, 과연 득실은 어땠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정치평론가, 정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김두수 평론가 보시기에 국민의힘 거의 이 부분에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대정부 질문? 거의 뭐 지난 한 달간 거의 예. 올인했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뭐 일단 지적이 좀 나왔지만 정말 산적한 민생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 쟁점을, 특히 또 뭐 추미애 장관 본인 이야기보다는 그 가족, 특히 자녀 이런 문제로 집중했어야 하는가, 이런 내부적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약간 오히려 지지율이 5% 이하로 하락하는 이런 역풍이 부는 것도 국민들 마음도 이게 너무 지나치다,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니까 오히려 반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오히려 지지율이 여당의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오르고 야당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네. 일단은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입증 책임이거든요. 재판에 있을 때는 모를 때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다음에 의혹 제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두수 평론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공세 방향을 좀 바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암만 해도 정치는 민심과의 반응성이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뭐 의원들도 그러고, 특히 이제 국감기간에, 이 국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국감이 오는데, 국감기간까지도 이 추미애 장관 문제로 간다면 정말 새로운 당으로서 뭐 거듭날라고 이름도 바꾼 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망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쟁점이라는 게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뭐 탈영 여부를 권력을 사용해서 그걸 무마시킨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냉정히 보니까 이게 휴가 문제였고, 예. 또 휴가 문제는 과거에 본인들, 우리 국민 다수가 이제 병역을 거친 과정에서의 그 경험으로 이야기했지만, 요즘 군대는 많이 바뀌었고요. 이 바뀐 군대 내에서 자녀들의 안전, 그리고 이 병력 내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요즘은 좀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 군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지나친 공세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 좀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전망은 어떠십니까?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에서 이 사안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제기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의혹이 많이 이렇게 부풀려지고 제기가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아직 매듭이 지어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요,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는데요, 관련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2월에 한번 1차 회의가 열렸고 1년 7개월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균제와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일단 권력기관 개혁 관련 주제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언론의 관심은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입장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쨌든 그 자녀 문제에 거론돼 있고 언론들이 온통 그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야당의 공세가 당은 그리고 그 다음은 청와대는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 특히 언론들이 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초대 안경환 장관 때부터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이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기득권들의 반격이 있었고 안경환 장관 본인의 또 40년 전 결혼 이 혼인 신고 문제, 또 자녀의 또 그 고등학교 때의 자녀 문제까지를 또 왜곡해서 이렇게 해서까지 했고 그 다음은 또 조국 장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만하면 내가 어떤 그 현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신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실어줘야 되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모양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영재 변호사,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인데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원래 안 하는가 보죠? 일단은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장도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빼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그런데 검찰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수사권, 그다음 두 번째는 수사의 결과로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 이 두 가지 권한이 검찰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검찰의 그 많은 권한을 일정 부분 그 제한을 갖다 해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한을 하느냐. 바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힘을 갖다 좀 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권한까지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부담을 갖다 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 국정원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입장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어떻게 해석했는지 두 분 패널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역화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현재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해서 내년에도 지금 15조 원까지 이제 늘리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특히 어제 언론 발표된 걸 보면 음식점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치행위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대기업 유통재벌 그다음에 카드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지사 빠지지 않죠. 이번에는 지역 화폐가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를 실시하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이라고 부릅니다. 조세연에서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좀 불분명한데 자원 배분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게 아니냐 이런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연 제대로 연구가 된 거냐? 근거가 뭐냐? 뭐 이런 4가지 질문을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일단 이걸 두고 또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얼빠진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느냐. 그런 야당의 비판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 도지사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고요. 식견이 얕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분개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봐야 할 사안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좀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 하면 또 세게 달려드는 그런 야당도 이재명 지사 뭔가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한번 녹취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됐군요. 자, 그러면 패널들과 얘기해 보죠. 김두수 평론가. 네. 이 문제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만큼 뚜렷하게 어떤 토론해 볼 만한 사안은 정말 요 근래에 또 드문 사안으로 보이고요. 전형적인 정책적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돼서 한국 정치의 이제 발전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사안을 다루는 이재명 지사가 4가지 질문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은 잘했는데 이 질문 말미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그러니까 정책 쟁점을 정치적 쟁점처럼 이렇게 좀 과도한 이렇게 흥분을 해서 거기에서 좀 이제 몇 마디 말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그런 이런 단어를 빼고 보면 이게 충분히 앞으로 뭐 1달 이상 정책적으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이재명 지사의 특기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전환을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전환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걸 본인이 너무 빨리 정치적 사안으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 논란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말씀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가 그 정리를 갖다가 하면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돈이 든다, 비용이 든다. 그다음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해야 되니까 예산도 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그 구역 벽을 치는 것은 경제를 파편화하는 것이다. 이런 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화폐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뭐 경기연구원이나 지방인증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화폐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정치인이 더군다나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패러다임을 갖다 바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도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가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증적인 자료나 어쨌든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갖다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권력자가 전문가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거든요. 그런 비판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세현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반응을 보면 얼빠진 이런 표현도 썼고 적폐,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세현을 이렇게까지 보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암만 해도 이제 국책 연구기관과 이재명 지사의 이게 정책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는 모양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일종의 정부 정책을 그래도 이제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개인의 생각은 이게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느냐 그리고 또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다른 효과까지 충분히 이제 검증한 거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호용성. 그래서 마치 이제 대기업의 싼 상품을 쉽게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데도 어렵게 뭐 작은 소자영업자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면 오히려 호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약간의 재벌 논리까지 이제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기존에 약간 이상한 질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